반갑습니다. 2021년 11월 7일 저녁 강의 녹화 시작합니다. 오늘은 얼마 전에 인터넷에서 소방 관련 자료 검색 중에 우연히 전주대학교 소방안전공학과 이의평 교수님의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다수 사상자 발생 원인 분석이라는 문서를 접하게 됐습니다. 교수님의 분석서를 보고 많은 부분 공감을 하였고요. 다만 교수님의 문건 내용과는 별개로 국가의 관련청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노력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지만 과연 방재 관련 시스템 개선의 의지를 가지고 총력을 다하고 있는지는 확인해 보아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 나도 모르게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좀 전에 언급한 이의평 교수님의 분석 문서의 핵심 내용을 보면은 초기 대응 측면에서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119 신고 지연, 2층 세신사가 이발 이용 그런 거겠죠. 비상구로 피난 유도를 하지 않았음. 이런 게 이제 화재의 어떤 사상자가 난 이유 이렇게 초기 대응에 미비했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1층과 3층 비상계단 쪽 방화문 개방 상태 유지. 개방된 상태로 그냥 있다는 거예요. 원래 평소 장치에 닫혀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에 3층 주계단실 쪽 방화문 닫지 않음. 비상방송을 하지 않음. 이렇게 분석됐고요. 그 다음에 관리적인 측면. 관리자가 관리를 잘 못한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1층에 스프링클러 설비 알람 밸브 폐쇄. 밸브가 잠겨 있었다는 거예요. 알람 밸브에.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원래 알람 밸브에는 템파 스위치가 들어가잖아요. 밸브 잠김 상태를 감시하는 밸브 주의 스위치. 그게 기능이 있는데 그 내용하고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감시가 안 됐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무시를 했었다는 것인지 그거는 확실치는 않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내가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된 내용과 매치되는 소방범법 제어반에서 기동정지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내용이 소방법부 제어반에서 기동정지 셀렉터 스위치를 정지에 위치되어 있음 기타 등등 있는데 옛날에는 소방법부 제어반 MCC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타 컨트롤 센터. 그 셀렉터 스위치가 예전에는 자동, 정지, 수동 이렇게 3단으로 돼 있었어. 근데 이제 꽤 오래됐는데 어느 날 그 수동과 자동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2단으로 이렇게 변했어요. 그래서 의미는 큰 차이는 없는 것이고 다만 정지 상태가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예전 거는 자동이라는 개념은 펌프실에 압력 스위치의 작동에 의해서 압력 스위치가 압력이 저하됐을 때는 기동 신호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압력이 상승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때는 기동 신호가 없어지는 거죠. 접점이 떨어지니까. 물론 이제 충압 펌프 같은 경우는 자동 기동 자동 정지 개념이기 때문에 비지속입니다. 지속이 안 됩니다. 지속되면 안 되고요. 자동 이건 충압하는 그런 펌프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펌프나 예비펌프 같은 경우는 일단 기동이 되면 죽어도 고다. 그래서 지속을 시키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 번 내가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은 이제 계속 펌프가 지속 상태로 돌아가다가 상황이 끝나고 나면 수신기에서 수신기 복구 버튼을 눌러서 회로의 전원을 수신기의 전원을 일시적으로 순간적으로 차단을 해서 초기화시킨다고 그랬죠. 지속된 상태를 해제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소방펌프 제어반에서 기동 정지 셀렉터 스위치를 정지에 위치되어 있음 이렇게 됐는데 그래서 자동일 때는 펌프실 MCC에서 자동 모드로 셀렉터가 자동 모드로 되어 있을 때는 그렇게 자동으로 운용이 되는 것이고 그냥 놔두면 돼. 지가 알아서 해. 응? 펌프가 돌아가면 불나서 소화수를 방출해가지고 수관 내 압력이 저하되면 자동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죽어도 고니까. 그리고 평상시에 수동으로 점검을 한다든가
펌프를 뭐 세팅을 한다든가, 보수로 하고 나서 뭐 한번 상태를 하면 수동으로 이렇게 기동 정지를 해본다든가. 그럴 경우에 MC에서 이 셀렉터 스위치를 수동 모드로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근데 끝나고 나서 이거를 자동으로 절체를 해야 돼. 그죠? 그게 기본이죠. 펌프 설비는 스윙기와 연동이 돼가지고 자동으로 이게 운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자동 모드로 해야 돼. 자동 수동이든 자동 정지 수동이든 간에 어쨌든 간에 뭐 정지든 수동으로 돼 있다가 결국에는 마감 상태에서는 최종 상태에서는 자동으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돼 있었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제천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이 하나가 여기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그 언급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 교수님 이의평 교수님께서 분석서에 서술하신 그 상세 내용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소방기본법 제20조에서 관계인은 그 뭐 시설 관리인이라든가 아니면 건물주라든가 이렇게 해당되겠죠. 관계인은 소방 대상물의 화재, 재난, 재해, 그 밖에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경보를 울리거나, 경보는 자동적으로 울리는 건데 만약에 이 경보를 울리거나라는 이런 문구는 만약 경보가 울리지 않으면 경보를 울리게 조치를 하라는 얘기야. 경보를 울리거나 대피를 유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이 번지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근데 이 내용은 조금 살펴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요. 물론 그 참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고 좋은 취지이기는 하나 과연 이게 그대로 이게 지켜질지는 의문이고요. 아무튼 이런 그 내용이 있고요. 그런 규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제54조 제2호에는 제20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사람을 구출하는 조치 또는 불을 끄거나 불을 번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언급되어 있다. 이렇게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두 내용이 틀린 내용이 하나도 없어. 취지도 좋고. 근데 대형 화재 시에 전문가도 아닌데, 전문가도 이런 상황에서는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뭐 아주 훈련이 아주 잘 된 그런 전문가가 아닌 경우에는 당황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대형 화재 시에 전문가도 아닌데 일반인이 본인의 목숨도 위험한 긴박한 상황에서 과연 이런 조치들을 침착하게 취할 만큼 이성적일 수가 있을까? 또한 법대로 실행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드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걸 갖다가 소방 정책이 잘못됐다고 뭐 내가 쥐뿔도 아는 것도 별로 없는 인간이 그런 걸 지적하는 게 아니야. 나는 내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절대 그 담당 관련 공무원님들께서는 절대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2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요. 40명의 부상자가 발생되었어. 근데 이 불행한 사건이 터진 후에 뭐 벌금을 따지고 누구의 어떤 뭐 누가 뭐 조치를 했느니 안 했느니 뭐 했느니 이런 거 따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될 수도 있어. 일부분. 나는 그렇게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취지는 좋아요. 근데 과연 이게 이 급한 상황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 급한 상황에서 일반인이 훈련도 안 된 인간이 일반인이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자기 목숨과 뭐 촌각을 다투는데 막 대형 화재 상태에서 사람 미치는 거예요. 판단력이 마비가 되는 거예요. 패닉 현상이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감안을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만들었다고 그대로 지켜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실제 상황에 이제 뭐 교육을 한다고 하면은 일반인들한테 니들이 알아서 교육해 이거 교육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절대. 그리고 전문가가 국가에서 어떤 정책하에 교육을 뭐 이렇게 방화관리자가 선임이 돼 있잖아.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들 정기적으로 또 사람이 바뀌면 뭐 신고를 하게 돼 있지만은
그런 것도 점검도 해보고, 실제 상황에, 이제 교육하면은 실제 상황에 버금가는 환경에서 훈련을 하는 등의 꾸준한, 한두 번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꾸준한 교육이 강제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교육을 하는지 안 되는지 내가 뭐 모르겠어. 뭐 교육을, 주기적으로 교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뭐, 그렇게 들은 것도 같기도 한데, 아무튼, 또 교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관련법을 강화해야 돼. 법을 위반했을 시, 시설 그런 거나 뭐 여러 가지 어떤 법령에 있는 거 잘 지키지 않을 때 위반했을 때 강력한 처벌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지요. 예. 그리고 좋은 시설을 설치하자면은 또 이렇게 내가 뭐 나뿐만이 아니라 이런 그 소방 시설에 대해서 뭐 어떤 불합리한 점이 있거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을 경우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을 하고 관련청에 이거를 좀 개선하는 게 어떠냐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어떤 법적인 어떤 그 개정을 통해서 할 때 결론적으로 건축주나 이런 쪽으로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이 되겠죠. 좋은 시설을 안전한 시설을 설치하자면. 그렇지만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뭐 힘들겠지만은 일단 화재가 나면은 사람 인명피해가 발생되면 그건 속된 말로 꼬질 때 나가는 거예요. 다 엎어먹는 거예요. 감옥 가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소중한 인명의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함의 이유라면 이렇게 경제적인 부담도 감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원래 가방끈도 짧고 머리도 나쁘고 그래가지고 뭐 그렇지만은 능력 범위 내에서 나름대로 소방 분야 시공시에 애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의 현장 프로젝트가 마감될 때마다 정리를 통해서 정리를 합니다. 현장 하나 끝나면은 내가 잘했는가 혹시 또 어떤 내가 뭐 이렇게 잘은 했지만은 좀 설비 쪽에서 무슨 개선해야 될 점이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분석하고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가를 고민도 해보고 그러는데 뭐 이러한 이유로 그동안 국가신문고를 통해 관련청에다 다수의 개선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또 전화통화도 뭐 많이 했고, 그냥 전화통화만 꼭 뭐 시간 들어가지 돈 들어가지. 그렇지만 그런 걸 떠나서 내가 뭐라 그럴까 좀 오지랖이 넓다고 그럴까? 그 오지랖이 넓은 관계로 뭐 여러 번 이게 제안도 하고 그랬지만 매번 결과는 이러이러한 이유로 참고하겠다거나 반영토록 노력하겠다는 등의 답변만 받았고요. 심지어는 내가 이거 절대 뭐 공무원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은 말씀을 일리가 있어. 뭐냐, 이 소방설비에 보면은 건축설비와 관련된 것도 있어. 그러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애매모호하지 뭐라고 답변을 해야 될지. 그러면 건축설비니까 건축설비 물어보시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확실하게 끊고 맺자 이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런 제안이 들어가면은 이런 거는 참 이런 제안이 들어왔는데 내가 애매모호해서 이렇게 돼서 내가 이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점은 좀 우리 청에서 좀 어떻게 관련청하고 해가지고 뭐 건축이면 건축으로 떠밀던가. 그렇지만 내 소방하고 관련돼 있는 거는 소방이 떠안아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 내 개인적인 판단은. 아니면 시공은 건축이 하더라도 어적인 법적인 뭐 개선안이라든가 이런 그런 거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저기는 주권은 주던가. 이렇게 뭐 확실하게 하자든가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데 조금 아쉽더라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잘난 척하는 거 아닙니다. 내 개인적인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의 예를 든다면은 2018년 12월 21일 날 발생했잖아요. 제천 화재 사고. 내가 공교롭게도 요 부분과 아까 그 소화전 펌프 제어반에서 기동정지 셀렉터 스위치를 정지에 위치되어 있음 뭐 이런 그 결과를 이제 보고를 한 내용을 내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내용하고 관련되는 부분을 2018년 6월 3일에 내가 국가신문고를 통해서 제안을 했어요. 그 제목이 소화전 펌프 MCC의 자동, 수동, 선택 스위치가 수동 모드일 때 수동 상태를 경보하는 회로를 만들어야 된다. 또 내가 실제 이렇게 시공했었다는 그런 내용도 내가 밝혔고요. 당시에. 그래서 이런 제목의 개선 제안을 접수한 적이 있어요.
국가신문고에다가. 그랬는데 그 내용은 내가 2015년도 명품 오산 열병합발전소 현장에서 나 혼자 아령 그 결선하고 다 했는데 뭐 좀 안 해요. 뭐 개통 2개통밖에 안 되고. 그래서 그 아령 시스템 결선해주면서 MCC 패널에 자동 수동 셀렉터 스위치가 수동에 위치했을 때, 수동에 위치돼 있으면 안 되지. 그게 방치되면 자동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찜찜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당시에 계속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까먹고 하다가 그 뭐 중계기 그 포트가 하나가 남는 게 있으니까, 입력 포트가 그 MCC 패널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한 게 있었거든요. 그 이쪽에 템파는 또 중계기로 들어가요. 뭐 소화전 기동 정지 뭐 이런 거는 실선으로 가는데, 템파 스위치 그 밸브 주의 그거는 중계기를 통해서 입력이 되더라고. 그래서 마침 포트가 하나 남아. 그래서 제안을 했지. 이렇게 이런 그 회로를 하고 또 그 프로그램을 또 갱신을 해야 되잖아. 새로운 그 포트에다가 입력을 만들면은 이따가 이제 그 보여드리겠지만은, 그래서 뭐 프로그램도 다시 이렇게 수정해가지고 그 시운전 해가지고 다 확인해가지고 그래서 끝맺음을 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실제 시공한 부분들, 그런 그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시스템 개선 제안상으로 접수했던 예였어요. 근데 그 답변이 왔어요. 이게 내가 이제 그 최근에 그 들어가서 예전에 제안했던 부분 신문고에다가 그분들을 쫙 그 리스트가 몇 개 빠진 게 있더라고. 누락이 된 건지 내가 헷갈리고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그 내가 기억하기로는 분명히 그 접수를 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안 보이는 것 같아. 뭐 그건 그렇고. 근데 그 이상하게 날짜가 답변 날짜가 21년 6월 29일로 돼 있는데, 이게 내가 잘못 복사를 한 건지 복사를 해가지고 문서화했는데 그렇게 돼 있고요. 처리 결과가 답변 내용에는 내가 읽어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소중한 의견을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소방펌프를 수동 상태로 방치하여 두는 경우를 대비해 수동일 경우 경보 및 부자음으로 경보하여 주자는 기아의 제안에 공감합니다. 다만입니다. MCC를 자동으로 관리해야 함에도 수동으로 관리하는 관계자들은 설비의 이상 상태를 즉시 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이 모면하기 위해서 이상 상태를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한 거죠. 근데 이상 상태가 발생한 경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관계자의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연 1회 이상입니다. 실시하는 자체 점검 결과 보고서 점검 결과를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기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강화를 개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뭐 하냐는 얘기요. 죽고 난 다음에 사람 인명피해. 나는 이 부분에 못마땅하더라고, 개인적으로. 물론 이분들도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은, 그러고 이거 내가 제안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그 제천 참사가 나온 거 아니야. 근데 그 내용에 분석 보고서에 아까 이의평 교수님 분석 보고서에 보면은 소화전 MCC 그 셀렉터가 정지로 되어 있으면 이렇게 딱 나와 있잖아. 그게 원인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그게 정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화살수도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럼으로 인해서 소화도 안 됐고, 그 결과가 사람도 사망자도 생기고 부상자도 생기고 그랬는데, 이거 뭐 최선을 다하고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뭐 기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300만 원 이상의 벌금, 이거 아무런 쓰잘데기 없어. 내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래서 뭐 끝에 뭐라고, 이를 통해 이상 상태를 수리하여 정상적으로 설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계자의 이행력을 높이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유로 기하의 제안이 비제안으로 종결 처리됨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비제안으로 종결 처리됐다고 이제 통보를 한 거예요, 답변으로. 그래서 내가 뭐 내 제안이 뭐 채택이 안 되고 뭐 돈 생기는 것도 아니고 뭐 밥 생기는 것도 아닌데, 내가 어떤 그 뭐라 그럴까, 오지랖이 넓어서 안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실제 시공을 한 부분에 대해서 소스를 이렇게 줘가면서 이러한 부분은 참 바람직하다, 이거를 제안을 했는데 안 받아들이면 끝나는 거예요. 뭐 하나도 서운할 거 없어. 뭐 이거뿐만이 아니라 다 비제안으로 처리가 됐으니까. 네, 굉장히 좀 많아요. 내가 제안한 게 뭐 서운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뭐라 할때 의무적으로 법적인 뭐 이렇게 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조항 뭐 이렇게 비제안을 해가지고 법령화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현장 시공하면서 실제 이런 걸 하면은 여러분들은 애국자요. 응?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회로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어떤 뭐 그 관련 담당자님들도 자기들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나는 생각을, 서운한 거 하나도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좀 안 좋은 소리 하자면은 기록장치가 2016년도인가 뭐 12월 달인가 그때 그 강제화 돼가지고 이제 의무화 돼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저희가 됐는데, 내가 2018년도인가 17년도인가 하여튼 내가 제안을 하나 한 게 있어. 내지만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는데 날짜는. 그래서 나는 그 예전에도 수시로 내 강의에 얘기를 했지만은, 예전에도 이 소화전에 기동 표시등이 있잖아. 소화전에 펌프가 중앙펌프하고는 상관이 없고, 주펌프가 예전에는 주펌프가 기동되면은 그때만 불이 들어오고, 예비펌프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주펌프가 죽으면 예비펌프가 돈다 그랬지. 그 예비펌프가 돌 때 이게 기동이 안 됐어. 주펌프가 돌 때만 기동이 됐어. 그래서 나는 왜 이런 얘기를 했었냐면은, 주펌프가 실패를 했을 때 기동에 어떤 이유로 그럼 예비펌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주펌프가 돌아갔을 때 들어와야 된다는 거는 소화하고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펌프를 여기서 밸브를 열었을 때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조금 시간이 걸리잖아. 이게 기동을 되고 있는지. 그러면 주펌프가 기동이 안 되고 예비펌프가 돌아가도 이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펌프가 기동이 안 되면 안 들어오면은 예비펌프가 지금 이게 표시가 안 되기 때문에, 기동 표시등이 점등이 안 되기 때문에 예비펌프가 절체된 이게 주펌프가 죽어서 예비펌프가 돌아가는지 그런 건 모르잖아 여기서는. 그러니까 그런 뭐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제안을 했던 거예요. 응? 이 주펌프와 예비펌프는 이제 예를 들어 주펌프의 데이터가 예비펌프인데 SP인데 이게 돌 때도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했는데, 법령의 근거를 두고 얘기하는지 몰라도 이거는 예비펌프가 돌아갔을 때는 이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지 않다고 그랬던가, 뭐 돌아가지는 않습니다라고 했던가, 그렇게 내가 답변을 받은 것 같아. 근데 나는 그 이전에, 법령 이전에 내 스스로 이게 이런 그 뭐라 그럴까, 주펌프가 문제가 있을 때 데이터로 예비펌프가 돌아야 되는 그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 예비펌프가 돌 때도 주펌프가 안 돌고 예비펌프가 돌 때도 여기에 점등되게 했다고 내가 여러 번 동영상 강의에서 밝힌 적이 있다고. 그래서 이건 현장에서 알아서 하는 거야 이런 거는. 근데 나만 하기는 아깝더라고 솔직히 말해서. 분명히 문제가 있는 거잖아. 그럼 나 빼놓고는 다 이런,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이제 그런 게 바뀌었어. 기록장치가 나오고 나서. 그리고 나오기 이전에도 충분히 가능한 거였었는데, 뭐 수신기 만드는 회사에서 내가 물론 그런 제안도 하진 않았지만은 이런 걸 미처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전 구방식으로 이렇게 예비펌프일 때는 안 들어오게 했던 그런 어두운 시절이 있었고, 근데 기록장치 나오고 나서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편해져 가지고, 예비펌프가 현재는 예비펌프가 주펌프가 안 되고 예비펌프가 들어와도 이 기동 그게 연동이 나옵니다. 그렇게 돼 있고요. R형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하는 거니까 이전부터, 물론 뭐 다 그랬는지 어쩌는지 몰라도 이전부터, 초창기 때부터 예비펌프가 주펌프가 안 되고 예비펌프가 돌아도 이게 기동펌프가 출력되게끔 아마 그렇게 인터페이스가 되어 있는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이런 경우도 있어. 그러니까 그분들이 뭐라 그럴까, 뭐 공무원이라고, 담당 공무원이라고 해서 다 만능이진 않아. 나는 이해를 해. 근데 그 대부분 보면은 전문적인 면에서는 이분들이 다 커버를 못하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라도 내가 공무원이라도 다 알지는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 전문가들한테 이 뭐라 그럴까, 자문을 받는다고 다 몰라. 심지어 시공하는 사람들 보는데 공무원들이 다 알겠어? 그래, 이해는 되는데 어쨌든 그 과정에서 이거를 갖다가 어드바이스 해주는 사람이, 그 사람도 뭐 물론 기술자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이 담당 공무원이 그분께 자문을 받았겠지만은,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예비펌프에서는
기동 표시등이 뭐 들어올 필요 없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가 됐겠지. 그러니까 답변을 그렇게 해준 거야. 담당 선생님께서. 근데 이해는 해요. 근데 두 번 또 그걸 갖다가 내가 리바이벌 하기는 좀 힘들더라고. 이런 거 한번 제안하려면 신문고 들어가가지고 다 뭐 비밀번호 입력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과정이 좀 복잡해. 좋은 일 하면서도 시간도 꽤 정성을 들여야 되고 다 도면도 그리고 또 파일도 제한이 있고 또 두 번 다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걸로 땡처리했어요. 그때 그 당시에. 근데 아무튼 뭐 좀 아쉽다는 마음에서 이런 걸 다시 설명을 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내가 했던 그런 부분 여러분들한테 권장하는 거예요. 이게 뭐 채택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법제화 되지 않았더라도 할 수 있으면 간단한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하시라고 내가 권유를 하는 겁니다. 잘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중계액이 일람표에 내가 이게 예전 거 찾아가지고 캡처를 해가지고 이미지화해서 여기다 붙여놓게 했는데, 현장은 명품 오산 열병합 발전소고요. 거기에 개통 1인데 1개통, 2개통까지 있어요. 근데 여기 63번 중계기에 어드레스가 63번인데 2번 포트 2회로짜리입니다. 1번이. 1번에는 뭐 5개 수조 도출 5개 수조 오니까 수조가 굉장히 커요. 거기서 이제 이쪽 펌프실로 들어오는 거지. 그걸 갖다 여기 이제 그 MCC 옆에다가 이렇게 중계기가 설치가 됐다고. 거기 마침 가까운 데 있었어. 이게. 그래서 요 확인이 있는데 포트가 하나만 사용하니까 하나가 남더라고. 여기에다가 내 로컬 상태 경보를 갖다가 선을 연결한 거야. 그래서 요 보면은 내가 원본 도면을 보여드릴게요. PDF 도면이 있거든요. 여기는 주펌프가 두 대라고 그랬죠. 메인 펌프 1번, 메인 펌프 2번, 자키 펌프, 이 충압 펌프예요. 자키가. 원래 자키라는 말이 기수, 말 타는 기수 있잖아. 그걸 의미하는 건데 이제 기수가 남을 앞서기 위해서 다투는 그런 내용으로 돼 있더라고.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선행이라는 의미를 둘 수가 있지. 그런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면. 그럼 이게 이제 충압할 때는 주펌프가 돌기 전에 먼저 둔다. 그런 의미로 아마 이 자키라고 하는 것 같아. 영문으로. 근데 이 메인이 이게 두 개가 이게 120마력이요. 120마력. 90kg인데 92kg인가? 어쨌든 90kg네. 90kg인데 120마력 정도 되더라고. 이게 두 대가 병렬 운전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지상고가 꽤 높어. 응? 그러니까 수압이 그만큼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펌프 양적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 두 대 하나 240마력으로 하면은 전원 계통에 아무래도 충격이 가니까 기동시 그러니까 두 대로 나눠서 이게 기동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기동 연료가 좀 하나 거밖에 충격을 안 주겠지. 이거 발전소지만 이것도 직익 기동이요. 또 우리 이 어떤 일반 빌딩이나 이런 데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발전소이기 때문에 직익 기동을 하는 거지 이게. 그리고 자키 펌프는 여기 11kg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7kg짜리로 이게 양정만 나오면 되니까 7kW짜리 그걸로 이렇게 펌프를 설치했더라고. 그렇게 됐고요. 어쨌든 간에 요게 이제 이게 펌프 안 펌프인데 펌프 안이 먼저 기동을 하고 5초 후에 요게 이제 그 다음에 순차적으로 기동하게 그렇게 돼 있어요. 제어회로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제어회로거든요. 제어회로인데 여기에 보면은 SR1이라는 그 릴레이에 저희가 나와 있어. 단자 대표, 결선표, SR1, S2. 릴레이가 두 개가 있는데 어디에 이게 제어를 하냐면은 여기에 요 셀렉터 스위치요. 레바로 돼가지고 이렇게 리모트, 로컬 이렇게 돼 있더라고. 리모트는 원격이고 로컬은 수동. 여기 그 MCC 펜을 해서 이제 수동으로 온오프로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로컬은. 리모트는 이제 수신기에 기동 신호에 해서 이제 원격으로 신호가 들어올 때 그런 셀렉터 모드고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이 S1, S2가 있죠. 스위치가. 그래서 요거는 주펌프 1, 2가 있는데, 이건 이제 요거는 요 스위치가 하나가 자동 수동에 대해서 주펌프 1이 먼저 동작하고 주펌프 2가 이제 5초 후에 동작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셀렉터 스위치 하나에 의해서 제어되는 것이고, 요거는 자키 펌프, 충압 펌프에 대한 그런 셀렉터 스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도면이 좀 이상하게 뭐 좀 보기가 힘들죠. 이렇게 째만하고 전체를 보려면. 그래서 내가 이제 그렸어, 이걸 도면으로. 예전에 아주 내가 편하게 보려고 그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기 전에 요게 셀렉터 스위치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를 딱 하게 되면은 이제 리모트로 하게 되면 요 릴레이에서 지금 현재는 초기 상태니까 뭐라 그럴까, 이건 자동 회로일 때요. 이게 이제 이거를 갖다가 이걸 스위치를 조작했을 때 조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요 SR1이 이제 수동 상태지. 수동 상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조작하지 않았을 때 요게 SR1 릴레이가 동작 안 하면 이 노멀 크로스 접점이 붙어 있잖아. 이 회로만 동작하고,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은 요 부분에 지금 이 회로는 이 똑같은 회로에서 여기는 수동으로 온오프 해주는 그런 수동 라인이고, 여기는 자동 라인이요. 자동 라인은 뭐냐? 그러면 이거는 수신기의 이 접점에서 이 오프 접점도 이거 옛날 방식이어서 내가 다 끊었어. 내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은 회로를 격리시켰다고. 요 접점만 있으면 돼. 응? 자동일 때는. 그래서 요런 개념이라고. 그래서 이게 이제 서로 인터록이 되기 때문에 이 접점이, 릴레이 접점이 서로, 이거는 노멀 크로스 접점이고 노멀 오픈 접점이지. 두 개가 동시에 신호가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 자동 아니면 수동, 이 선택돼야 되잖아. 그래서 셀렉터가 있는 거 아니야. 리모트하고 로컬이 있잖아. 그런 셀렉터 스위치가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서로 인터록을 해서 자동 동작하거나 수동 동작하고 하나만 동작하게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보기 좋게 그린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고. 그래서 요게 지금 요 부분이 밑에 게 보조 펌프고, 그 다음에 주펌프 히타 1, 2 히타가 들어갑니다. 예, 평상시에 펌프가 안 돌면은 히타가 전원이 켜져가 히팅이 되고, 펌프가 돌면 그 회로가 끊어져요. 이 접점이 NC가 동작해가지고 주펌프 1, 주펌프 2 두 개 이제 히타 제어하는 회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주펌프 이제 1, 2 기동 제어 회로인데, 여기 타이머가 있죠. MT1이.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게 주펌프 1이 먼저 돌고, 요게 MR4가 주펌프 1 마그네트를 동작시켜주는 접점이에요. 이게 마그네트. 그 다음에 요 주펌프 2가 MR6 요게.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아까 얘기했지만은 수동일 때 요 MR1하고 MR1은 수동일 때 해당되는 마그네트요. 요것도 수동일 때, 예? 수동일 때. 여기 온오프 버튼 있잖아. 여기, 예? 수동일 때 해당되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자동일 때는 요 부분이요. 요거 MR4하고 MR6가 동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요 MR1은 수동일 때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 저기 펌프 1, P1, P2 그다음 주펌프, MP라고 할게요. 메인 펌프 1, 메인 펌프 2. 그러면 이건 자동 접점. 그래서 마그네트를 동작시키는, 여기 이제 펌프 2에 주펌프 2에 수동 자동일 때 그 접점이라고요. 이 제어 접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MR1은 수동이잖아. 이거는 수동. 예? 수동 MR1 여기. 그다음에 이제 MR2일 때는 여기 수동이고, 그죠? 수동. 이게 수동 보지 말고 자동만 보자고. 그래서 요건 자동이란 말이야. 자동. MR4하고 MR6라고 그랬지. 여기 내가 해놨죠. 그러면 요거는 옛날에 MGC에서 뭐 오프 시킬 때 뭐 그런 거하고 관련된 거 다 끊어버렸어.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이거 있어봐야 소용없는 거야. 이거. 응? 요것만 연결되면 돼. 타이머가 요렇게 돼가지고 요것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건데, 그러면 수신반에서 온되면은 붙고, 수신반에 접점이 떨어지면은 정지하고.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떨어지려면은 수신반에서 먼저 이 주펌프, 예입펌프는 수신반에서 지속이 된단 말이에요. 지속. 그러니까 지속이 됐으면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지속 상태에서. 그랬다가 거기서 이제 끝나고 나서
수신기 복구 버튼을 눌러서 지속 해제라면 지속 좀 해제가 되잖아. 그럼 그때서 이제 떨어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속이든 뭐든 상관없이 수신만 해서 떨어지고 해제돼서 지속을 복구해가지고 지속이 해제되면 떨어지고 또 여기 동작되고 뭐 지속하면 상관없이 동작이 되면 붙고 응? 그렇게 이제 동작이 되는 거는 자동으로. 근데 이게 이제 SR 쪽으로 로컬 쪽으로 돼 있어야 돼 이게 지금 현재. 리모트 쪽으로. SR이 리모트 쪽으로 하면 이게 붙는 거예요. 이 로컬 쪽으로 돼 있으면 이게 자동은 죽어 있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이쪽이 이제 서로 인터로게 돼 있잖아.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게 수동이 붙고 수동이 떨어지면 자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SR1이라는 것은 응? 여기가 이제 여기서 수동, 여기도 수동. 펌프 1, 펌프 2예요. 이게 펌프 1, 펌프 2란 말이에요. 응? 그러면은 여기 펌프 1에 수동 자동이고 펌프 2에 수동 자동 이렇게 돼 있다고. 수동일 때는 각자 이거 온오프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 예? 그 다음에 자동일 때만 이거 지가 알아서 타이머에 의해서 5초 이게 먼저 돌고 타이머가 5초 뒤에 이게 붙겠지. 5초 동안 이게 떨어지니까 못 돌잖아. 이게 펌프 1만 도는 거잖아 이게. 그렇게 하고 5초가 뒤에서 지나서 이게 이제 설정 시간에 달하면 이게 동작을 하면 붙잖아. 그때에서 5초 후에 이게 이제 기동을 하면 여기를 MR8이잖아. MR6인가? 눈이 잘 안 보이네. MR6가 붙어서 이 펌프2를 마그네토를 동작해서 펌프2를 주펌프2를 갖다가 기동시키는 거예요. 5초 차이로 5초 차이로 먼저 이거는 타이머의 제어를 받지 않고 직접 기동하고 5초 후에 이 타이머 접점에서 요게 붙어가지고 요게 펌프2가 주펌프2가 기동되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결론만 얘기하면은 아까 수동 상태로 되실 때 이게 수신기로 아령 수신기로 경보가 들어가게 했다고 그랬잖아. 그걸 한번 보자고요. 이런 개념만 하시면 되고요. 뭐 보조 펌프도 똑같아 개념은. 예? 이거 지속이 없다는 차이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지금 이 리모트 이 레버가 리모트하고 로컬하고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더라고요. 절체가 되더라고. 예.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를 리모트로 했을 때는 이걸 조작을 하면은 이게 NO 접점이 붙잖아. 여기 봐봐. SR이 동작하면 이걸 동작했을 때 SR1이 동작해야 접점이 붙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노멀 오픈 접점인 거예요. 이거는 이제 다시 설명하면 쉽게 설명하면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이 요 리모트 리모트 셀렉터 스위치를 동작시켰을 때 동작이라는 거는 동작을 하게 되면은 리모트 상태가 되는 리모트 리모트 상태가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동작을 리모트 상태로 이렇게 하려면은 이걸 갖다가 동작되는 접점, NO 접점 떨어져 있다가 요거를 동작시켰을 때 붙는 접점이 이 NO 접점. 이게 리모트라고 이거는 리모트, NO가 리모트고 이거는 로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로컬로 이제 복귀한다고지 이걸 동작시켜서 레버를 동작시켜서 붙는 접점이 NO 접점이니까 요거 하나의 공통이고 요게 NC 요게 NO 접점이잖아요. 요게 그래서 이거를 복귀를 시켰을 때 붙는 접점 복귀를 하면은 그게 리모트에서 로컬로 수동 동작하기 위해서 로컬로 한 거잖아. 그럼 이게 NC 접점을 이용해야 되는 거예요. NC 접점. 그래서 로컬로 설치했을 때 이거죠. 이건 사용을 안 한다는 의미로 표현한 거. 그럼 NC 접점 요거하고 요거를 갖다가 각각 콤먼 중계기 공통 또 거기다가 2번 해가지고 로컬 알람 상태를 경보를 입력하는 거예요. 중계기로. 그럼 중계기 수신기로 이 설비 상태 입력으로 잡히겠지. 예? 설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부작용보가 오르게끔. 그래서 거기다 프로그래밍 수정할 때도 여기다가 그 개요를 갖다가 패스 처리량 지하 이제 소화전 MCC 로컬 상태 경보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실제 그렇게 내용을 확인을 했고, 응? 수정할 때 프로그램 수정할 때
그렇게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법적인 그런 어떤 항목은 없지만 내가 생각할 때는 이런 내용이 꼭 필요하다고 내가 이걸 삽입을 한 거예요. 2015년도에 시공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을 소개하는 그 취지를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해되죠? 예? 충분히 이해하고 남았으리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법에 위배되는 건 아니에요. 더 좋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서 내가 삽입을 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 보탬이 되는 것이지. 안전에 대해서, 더 보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시비하면 그 나쁜 지 어떤 놈이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은, 만약 시비한다면 개끼지. 이거 갖고 문제 삼으면 개새끼 아니야. 좋자고 안전하게 한 걸 갖다가 왜 없는 내용을 넣냐 이렇게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잖아. 욕을 해서 미안해요. 열받으니까 괜히 또 좀 못 가리고 또 실수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괜한 짓 한다고 하지 마시고, 좋은 일이요. 이것도 생명과 관련된 일이잖아. 안전과 관련된.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끝으로 끝맺음 좀 한마디 더 하겠는데, 좀 아쉬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 실무자가 제안을 하면은 좀 검토를 뭐 충분히 했겠지만은, 이런 게 좀 채택이 돼. 나 아무것도 돈 생기는 것도 없어요. 이런 거 채택해가지고, 이런 거 내가 제안해가지고 채택해가지고 나한테 뭐 질풀도 경제적으로 뭐 결과적으로 뭐 뻘짓 하는 거지만은, 그래도 난 좋다는 거예요. 보람을 느끼기 위해서 내가 이런 걸 하는 것 뿐입니다. 다른 이윤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도 아닌 것이고. 아무튼 뭐 이렇게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뭐 잘났다고 떠드는 건 아닌데, 나 혼자 뭐 이렇게 떠든다고 해봐 해결된 그런 지금 현재 상황도 아니고, 변화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